갈게요. 리액트는 디자인을 바라보는 방식과 앱을 빌드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리액트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빌드할 때 먼저 컴포넌트라고 하는 조각으로 분해를 합니다. 그런 다음 각 컴포넌트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적 스테이트를 설명합니다. 뭐야 이게? Then you will describe it. different visual state. 보여지고 있는 상태에 넘어가서 목업으로 시작하기. 가짜 데이터를 말하죠 보통 의미에. 제이슨으로 형태로 되어 있는 가짜 데이터, 디자이너가 만들어준 임시 데이터가 있다. 가짜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화면을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자라는 거죠. 프루츠 3개, 베지터블스 3개, 1달러, 2달러, 4달러, 1달러. 뭐 사과, 용과, 패션후르츠, 시금치, 호박, 배 이렇게 있네요. 네, 이걸 가지고 검색창이 있고, 이건 뭐죠? 스톡에 담겨 있는 상품만 보기. 그러니까 재고가 있는 상품만 보기. 뭐 이런 건가? 네, 뭐 그런 거 같고요. 이렇게 해서 뭐 아무튼 이런 그림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리액트에서 UI를 구현하려면 일반적으로 동일한 5단계를 따릅니다. 첫 번째 단계, UI를 컴포넌트 계층 구조로 나누기. 네, 컴포넌트 주위에 상자를 그리고 이름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디자이너와 함께 할 경우에는 디자이너가 이미 이름을 지정했을 수도 있고 그걸 물어보세요 이러고 있고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새 함수나 객체를 생성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동일한 기법을 사용합니다. 단일 책임 원칙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일만 수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컴포넌트가 늘어나면 더 작은 하위 컴포넌트로 분해합시다. CSS, 클래스 선택자를 무엇을 위해서 만들지 선택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디자인의 레이어를 어떻게 구성할지 고려하세요. 제이슨이 잘 구조화되어 있으면 UI 컴포넌트 구조에 자연스럽게 매핑되는 것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UI와 데이터 모델이 동일한 정보 아키텍처, 즉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UI를 컴포넌트로 분리하면 각 컴포넌트가 데이터 모델의 한 부분과 일치합니다. 분리를 해봅시다. 여기 지금 큰 틀에서 필터러블 프로덕트 테이블이라고 짰고 검색과 관련된 거를 서치바, 그 다음에 전체 표로 보여지는 부분을 프로덕트 테이블이고 카테고리로 구분하는 거를 프로덕트 카테고리로, 그 다음에 아이템 항목, 상품 항목에 있는 거를 프로덕트 로우라고 지어 보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5개 컴포넌트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보라색 프로덕트 테이블을 보면 헤더, 네임과 프라이스, 네임과 프라이스가 있고 이거는 자체 컴포넌트가 아니다. 이것은 선호도의 문제이며 어느 쪽이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체 컴포넌트가 아니다고? 무슨 말이야 이게? 예, 프리퍼런스의 문제이며 어떤 쪽을 선택하든 상관없다. 예를 들어서 이 예제에서는 프로덕트 테이블의 일부로 가져갔지만 복잡해지면 프로덕트 테이블 헤더로 만드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어, 하, 별 그러니까 그러네요. 여기 테이블 헤더 부분이 컴포넌트로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을 한 것 같아요. 여기가 그죠? 뒤에까지 읽어보니까 그죠? 넘어가고 목업에서 컴포넌트를 식별했으므로 계층 구조를 정리를 합니다. 정렬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테이블 안에 서치바 있고 또 다시 상품 목록에 관련된 테이블, 카테고리, 상품 이렇게 있다. 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만들어 보자. 구현을 해보자. 가장 간단하게 하려면 상호작용을 추가하지 않고 오직 데이터 모델로부터 UI만 그리기만 하는 거죠. 일단 그려놓고 생각하자. 그래서 재사용하는 컴포넌트를 만들고 프롭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전달하자. 스테이트는 아예 사용하지 마세요. 아직은. 그 얘기입니다. 정적 버전이니까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만들어 봅시다. 자, 그려놓은 상태에서 한번 보죠. 카테고리
로우는 컴포넌츠에서 볼까? 자, 필터러블 프로덕트 테이블 안에 서치바 있고 프로덕트 테이블 있고 그 안에 카테고리 로우가 두 개가 있고 각각 밑에 프로덕트 로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렸나? 프로덕트 테이블부터 봐야겠죠? 이게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네. 아니구나. 이게 최상단이죠? 여기 최상단. 필터러블 프로덕트 테이블 안에 서치바 들어가 있고, 프로덕트 테이블 들어가 있어요. 서치바는 됐고, 프로덕트 테이블은 상품 정보를 받아서, 음, 기존 카테고리와 라스트 카테고리라는 걸 넣어놓고, 그거랑 카테고리가 다르면, 그때 로우즈를 푸시해라. 뭐를 푸시하냐면, 카테고리를 추가를 하는 거네요. 여기 카테고리 로우라는 거를 처음에 이제 중간에 하나씩 끼워 넣기 위해서 이런 걸 하고 있네요. 푸시하고 그 밖에는 그냥 상품에 대한 정보만 푸시를 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요거는 카테고리가 바뀔 때만 추가하는 거고 그러고선 라스트 카테고리를 업데이트를 쳐줘서 기존 값이 무엇인지를 계속 알 수 있게 해줬습니다. 요거 이렇게 하는 것보다 리듀스 쓰는 게 좋긴 할 텐데 일단 뭐 그거는 넘어가죠. 그렇게 해서 로우즈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상품 목록은 뭐 볼 거 없죠. 그냥 이름 스톡드가 되어 있으면 그냥 까만색이고 그 재고가 없으면 빨간색으로 보여주겠다. 타일로 컬러 레드를 넣어주고 있네요. 네, 로우도 그냥 별거 없고. 자, 이렇게 그렸어. 이 코드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먼저 빠른 시작을 살펴보세요라고 했지만 저희는 다 같이 보고 있으므로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넘어갑니다. 설명이 필요하다면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요. 더 뭐 설명할 거 없겠죠? 요 상태 그대로 잘 그려 놓은 겁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컴포넌트를 만들고 나면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를 갖게 됩니다. 정적 앱임으로 HASS만 반환을 하고 메뉴에는 컴포넌트, 필터러블, 프로덕트 테이블에서 데이터 모델을 프로덕트를 여기서 가고 있구나. 네, 이 프로덕트를 넘겨줘서 필터러블 프로덕트 테이블로 가서 프롭스가 들어가고 그러고 있네요. 네. 여기서 최상위에서 앱에서 그러면 여기서도 데이터를 볼 수 있겠네. 앱에서 보면 앱에는 프롭스가 없는데 여긴 프로덕트가 들어와 있죠. 읽어보면 걔가 그대로 내려왔고 여기는 이제 하나씩 내려갔죠. 프로덕트 있는 거 하나가 요 프로츠 애플 얘가 여기 들어온 거죠. 애플이죠.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있다. 맨 위에서부터 전달.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단방향 데이터 흐름이다. 네, 아직 스테이트 쓰지 말라 그랬죠고요. 최소한의 완전한 UI 스테이트 찾기 찾아봅시다. 여기를 보지 말고 여기서 한번 찾아봅시다. 스테이트를 바꿔야 되는데 어떤 것들을 스테이트로 볼 것이냐. 여기서 한번 추측을 해보죠. 마이크 켜고 의견을 하나씩 내주세요. 뭘 뭐가 이제 변경 사항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여기서 예를 들어 뭐 애플 입력하면 애플만 필터링이 돼야겠죠. 또 요거를 클릭하면 뭐지? 까만 애들만 보여야겠죠? 또 있나요? 상태 변경이 이게 클릭했는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고 여기 텍스트를 판단하고 요거 두 개일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검색 입력어 하나랑 그다음에 재고 여부 필터 옵션이겠죠?
이렇게만 변경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 상품 목록이 변경될 수도 있나? 그건 현재로서는 있지 않은 거. 미래에 혹시 상품 목록 자체가 일단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여기서는 뭐라고 나왔냐? 제품의 원본 목록. 아, 여기 이게 원본 목록인 것 같죠? 검색어 나와 있고 검색어 있고 재고를 보여줄지 여부 필터 체크박스죠. 이게 3번이 그거고 필터링된 제품 목록은 어때요? 필터링된 제품 목록은 이 상태의 종속적이죠. 검색 입력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원본 목록이고 보여질 목록이라는 애는 여기가 1, 2, 3으로 자 1번과 2번의 종속적인 데이터 1번, 2번, 3번이라고 해야 될까? 그죠? 근데 얘는 상태 스테이트로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얘는 스테이트라기보다는 위에서 내려오는 프롭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 얘기를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나오죠. 어떤 것이 스테이트인가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스테이트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얘는 위에서 그 데이터 패칭을 해서 주기 전에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니까 얘는 스테이트가 아니라고 봐야겠고 혹은 그 데이터 패칭한 것을 부모로부터 전달이 된다라고 봐야 될 수 있으니까 여전히 스테이트가 아닌 거죠. 또 마지막 거 얘는 기존의 스테이트 이 두 개의 스테이트와 프롭스로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얘는. 그래서 얘는 스테이트가 아니다. 그래서 남는 거 요 1번과 2번이 스테이트일 것 같다. 여기죠. 제품 목록은 프롭스로 전달되었으니까 아니다. 검색어는 스테이트고 체크박스는 스테이트고 필터링된 제품은 조합해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스테이트가 아니다. 이렇게 요 두 개만 골라냈네요. 멋지는 나이스리 던. 네. 아 멋지다. 자 프롭스와 스테이트라는 두 유형의 데이터 모델이 있다. 둘은 매우 다릅니다. 프롭스는 함수가 전달받는 인자와 같다. 부모 컴포넌트가 자석 컴포넌트에 데이터를 넘겨서 자식 외관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폼은 컬러 프롭을 버튼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뭐야 이게 뭐 예제가 뭐 이래? 네, 폼에서 컬러를 지정해주면 버튼은 그 지정된 컬러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게끔 되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스테이트는 컴포넌트의 메모리 컴포넌트가 일부 정보를 계속 추적하고 상호작용하여 변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서로 다르지만 함께 동작하며 종종 일부 정보를 스테이트에 보관하고 이를 자식 컴포넌트 프롭스에 내려보냅니다. 네, 뭐 괜찮다. 모호해도 괜찮다. 나중에 다 알게 될 것이다. 넘어갑니다. 스텝 4. 스텝 3까지 무슨 내용이었죠? 다시 한번 보고 갈까? 5단계라 그랬잖아요. 1단계 UI를 컴포넌트 계층 구조로 나누기. 요거 2단계 리액트로 정적인 UI 만들기. 아, 요거 켜놓을까? 네, 요거를 켜놓고 봐야겠다. 그러면 2단계 갖고 3단계 최소한의 완전한 UI 스테이트 찾기. 음. 아까도 상태가 아니라 스테이트가 맞나 봐. 여기서 보니까 스테이트가 맞네요. 그다음에 4단계 스테이트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파악하기. 요거 할 차례죠. 어, 최소한으로 필요한 스테이트 데이터를 식별한 후에는 이 스테이트를 변경하는 데 책임 있는 컴포넌트. 그러니까 스테이트를 소유하는 컴포넌트를 식별해 봅시다.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거 기억하라고 강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서 검색 입력어는
상태를 스테이트를 어디다 둬야 할까요? 요 그림에서 볼까? 여기서 검색을 입력하면 애플 이렇게 입력을 하면 얘가 어디에 반영돼야 되죠? 이 프로덕트 테이블에 이미 필터링이 거친 애플만 있는 프로덕트가 내려와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스테이트를 검색어라는 스테이트를 여기서 들고 있으면 일로 전달할 수가 없죠. 형제 요소니까. 네, 그 형제 요소한테 전달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상위에서 적용을 하고 얘한테 내려주는 거예요. 검색어에 대한 그 적용하는 함수를. 그러면 그 함수는 여기서 실행이 될 거고 그 실행된 결과를 얘한테도 내려줄 수 있고 얘한테도 내려줄 수 있죠. 그러니까 검색어는 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필터러블 프로덕트 테이블. 사실 앱으로 올라가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여기 있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고만 보여줄지 여부도 마찬가지로 걔도 얘가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의해서 필터를 거쳤을 때 프로덕트 테이블로 가야 되니까 둘 다 여기 있어야 되겠네. 이거죠. 현재로서는. 현재까지는 이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 어쩌면 나중에 다른 기능 때문에 앱으로 올려야 있겠죠. 그럴 수도 있죠.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됐나요? 네. 은미님, 같은 항목이 한 컴포넌트 안에서 프롭스와 스테이트 둘 다 들 수 있나요? 둘 다 들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여기 지금 프롭스로 프로덕트를 받았잖아요. 근데 어, 여기다가 뷰 프로덕트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 뷰 프로덕트랑은 처음에는 같은 값이죠. 네. 그러면 그 상태일 때는 그 프롭스이자 스테이트가 전부 같은 데이터를 들고 있는 상태니까 둘 다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set 프로덕트를 다른 거를 해주는 순간 그 후부터는 얘랑 얘랑은 다른 값이 되겠죠. 타입은 여기서 뭐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지정하고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요. 네. 뭐 타입스크립트는 뭐 그냥 뭐 아니면 밖에서 뭐 이렇게 있고 이게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아이고 뭐 이렇게 음, 네. 네. 아무튼 같은 값이 될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진 않다. 그러고 넘어가서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고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필터러블 프로덕트 테이블에 있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거를 지금 하기 전에 이제 좀 원칙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애플리케이션의 각 스테이트에 대해서 해당 스테이트를 기반으로 렌더링하는 모든 컴포넌트를 찾으세요. 저희 방금 찾아봤죠? 얘를 넣었을 때 얘를 기반으로 렌더링하는 애들은 얘네 전체죠. 얘도 마찬가지고 얘네 전체를 렌더링을 다시 해야겠죠. 값이 다 바뀔 테니까. 그 얘기고. 그래서 어디에 위치할지 결정한다. 대개 공통부모의 스테이트를 그대로 둘 수 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쩌면 나중에 더 상위에 여기서는 필터러블 프로덕트 테이블로 아유, 필터러블 프로덕트 테이블로 괜찮았지만 얘보다 더 상위에 올려야 될 수도 있다. 나중에는 적절하게 찾지 못했으면은
필터로 프로덕트 테이블까지 올리려니까 너무 좀 그렇다.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요 사이에 하나를 더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중간에 뭐 예를 들어 지금은 이렇게 딱 컴포넌트가 두 개만 있어서 그렇지만 얘가 세 개가 있다. 근데 나는 딱 요 두 개만 전달을 하고 싶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상태 스테이트를 요 두 개에 대해서만 별도로 관리를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요거를 하나를 더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여기서 상태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대충 할게요. 그리고 이거를 여기서 내려주고 얘는 필터링을 거쳐서 프로덕츠를 내려주면 되겠죠. 음, 뭐 네임인가? 뭐 이런 걸로 해주면 얘가 여기 내려간다라고 하면 걔는 여기다가 이렇게 간다고 하면 어, 여긴데 A 컴포넌트 있고 아 이거 폰트도 지금 문제네. 이거 지울게요. 네 화살표가 아까 요 부분이 이상해 보였을 거예요 아마. 요거 는는는도 어떻게 세 개가 나오지 했을 텐데 폰트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그래서 오류가 뭐야 여기에 프로덕트 테이블에 프로덕트 아 여기 지금 저거죠 JSX 문법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거죠. 자 지금 세 개가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검색어를 입력해 볼게요. 아이고 어차피 검색에 대한 게 여기 반영이 안 돼 있어서 그렇고 반영을 한번 해봅시다 그냥. 그러면 음, 이렇게 하면 될까? 인풋 일리걸 아, 하나 더 달아야지. 자 그러면 검색어를 자 여기는 지금 필터링이 됐죠. 요거 지우면 지금 요 A 부분에서 상대 이 스테이트라는 거 검색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요 프로덕트 테이블이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죠. 텍스트가 없으니까 매칭되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프루트라고만 하면 완벽히 일치하는 애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고 요걸로 한번 해보자. 바꿔봅시다. 인클로즈로 이렇게 가면 지우면 다시 다 나왔고 A로 시작하면 A가 들어간 애들이 나오고 패션 나오고 그죠? 뭐 이래? 패션인데 얘네들을 왜 잡아? 아닌가? 패션을 못 잡네? 응? 그런가 보다. 네. 아, 그러네요. 대문자 때문에 그러네. 그렇다면은 두 개만 나왔죠. 근데 밑에는 계속 반영이 안 되고 있죠. 밑에는 계속 그대로죠. 근데 아무튼 요런 거를 원할 때 중간에 하나를 더 만들어도 된다. 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여기서. 요 얘기. 적절한 컴포넌트를 찾지 못했으면 중간에 새로 하나를 만들어서 중간에가 아니네. 여긴 또 더 상위에 추가라고 하네. 어쨌든 더 상위에 갈 수도 있고 중간에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상황 따라 달라지겠죠. 요거는 이제 다시 돌려놓고
진도를 다시 나가봅시다. 네, 그래서 좀 전에는 검색어와 체크박스 값이라는 스테이트 두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이 항상 현재로서 예제에서는 항상 함께 등장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을 하나의 스테이트로 생각하면 더 쉬울 것 같다. 하나의 스테이트로 생각한다고? 음, 네, 하나로 생각한다면 지금 뭐 가능하겠죠. 뭐 뭔가 있겠죠. 이거는 일단 쳐놓고. 자, 오늘 전략을 해봅시다. 프로세스 테이블은 해당 스테이트를 기반으로 제품 목록을 필터링 해야 되고, 서치바는 항상 스테이트 검색어와 체크박스 값을 표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통 부문은 요거로 찾았고, 그거를 여기다 두기로 아까 결정했고, 그러니까 결정이 끝났어. 아유, 뭐 이거 가지고 말이 많네요. 아, 그런데 유즈 스테이트 훅으로 컴포넌트의 스테이트를 추가한다. 네, 유즈 스테이트는 아까 봤고, 훅은 유즈로 시작하는 애들 전부 훅이라 그래요. 리액트에서. 걔네들을 끼어들게 해준다. 렌더링 사이클에 끼어들게 해준다. 무슨 말이지? 어떤 얘는 리액트 컴포넌트는 기본적으로 다 함수잖아요. 현재는 예전엔 클래스 기반도 있었지만 지금 다 함수형 기반인데 함수로 되어 있으니까 한 번 실행할 때마다 JSX를 반환해 주는 걸로 실행 사이클이 한 바퀴가 돈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변경 사항이 생기면 그 변경 사항을 리액트가 이 함수들의 더 상위에 있는 함수에서 어떤 함수를 다시 호출해 줘야 되겠다라는 걸 판단을 해서 다시 호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호출을 예를 들어 이 프로덕트가 프롭스가 변경이 됐으니까 얘는 호출을 다시 하게 돼서 그때 그러면 리턴이 다시 될 테니까 다시 리턴된 거에 의해서 렌더링이 다시 일어나겠죠. 네, 프롭스에 대해서는 그런데 상태 스테이트는 어떻냐? 뭐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내부에서 어떤 거를 사용자가 클릭을 하든 뭔가를 하는 거에 의해서 이 set 스테이트를 호출을 했어. 그러면 이 상위에 있는 함수들은 알지 못해요. 얘가 변경된 거를 몰라요. 근데 얘만 알아요. 어, 변경됐네? 지금 함수가 나 함수 내부에 있지만 이 스테이트를 변경을 한 거를 다시 반영해 줘야 돼. 그래서 이거를 새로 렌더링을 다시 해주는 겁니다. 리턴을 다시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도 어쨌든 렌더링 사이클이 한번 일어난 거죠. 즉, 대표적으로 현재까지 나온 게 두 가지가 있죠. 프롭스의 변경에 의한 렌더링 사이클, 그리고 상태 변경, 스테이트 변경에 의한 렌더링 사이클. 나중에 뭐 컨텍스트도 있고 뭐 한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렇죠. 프롭스와 스테이트에 의해서 렌더링 사이클이 생긴다. 근데 훅이라는 녀석이 대표적으로 아까 스테이트를 지금 설명한 것 자체가 유즈 스테이트가 훅이라고 했잖아요. 이 훅이 원래는 프롭스에 의해서 함수가 통으로 실행이 되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게 아니라 함수 내부에서 끼어들어서 렌더링 사이클에 다시 개입을 한다라는 거죠. 그 말입니다. 훅 인투 끼어들어 준다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초기 상태를 지정을 해줍시다 라고 네, 가봅시다. 필터 텍스트 셋 필터 텍스트로 가보고 빈 문자를 줬고요. 톡 only 톡 only 인 쓰기 귀찮아서 안 썼어요. 네, 그러고서 이렇게 만들었고 요거를 전달해 줍니다. 이렇게 다 선택해서 다 만들어 놓고 보자. 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필터 텍스트만 있으면 되고 스톡 올리 요 상태 두 개만 얘는 갖고 있으면 되는 거고 얘네는 변경에 의한 변경이 필요한 애들이 변경 필요한 애들을 안 주고 있네 아직까진. 어? 일단 요것도 두 개도 여기도 가야 되네.
음, 네, 일단 요거 밑엔 지워놓고 봅시다. 책대로 따라가서. 아, 책이 아니라, 네, 이거 뭐라고 할까요? 이거 노션대로. 네, 공시문서대로. 공시문서, 맞아, 공시문서. 음, 자, 일단 여기까지 놓고 볼까요? 뭐가 문제가 있냐, 또. 폼에, 폼이 왜 문제야? only source, no, 폼. 위쪽에서 뭔가 있나? 아, 스펠 체크 켜놔야겠어. 어? 이런 건 상관없고. 어? 괜찮다. 네? 50번째 줄에요. 50번이야? 네, 그 온리쇼 이건 텍스트라 괜찮은데? 대남님 프롭스를 추가 안 해줘서. 프록스, 아, 여기요? 아, 이거 상관없을 것 같은데? 세미콜론 찍어볼까? 없어지네. 아, 컨설팅 보자. 아이, 아이, 아, 이게 타입스크립트 하다가 이게 이래요. 자동으로 당연히 알아서 불러왔겠거니 해가지고. 에헤이. 자, 컴포넌트를 보겠습니다. 컴포넌트 보면 여기에 필터러블 프로덕트 테이블 부분에 스테이트가 두 개가 생겼죠. 얘를 체크하면 true가 되면서 여기에 반영이 되길 바라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여기가 뭘 받아야 되지? 여기서 넘겨주는 거. 필터 텍스트 요거 줬고 스톡 온리 줬죠. 그럼 스톡 온리는 율로 가겠죠. 그런가? 체크가 안 되죠. 지금 이렇게 가면 체크됐죠. 요 훅에 있는 스테이트를 누른 거에 의해서 바뀌었는데 여기선 또 안 돼. 그럼 요거는 온체인지에 의해서 넣어줘야 돼서 set 스톡 온리 이거를 음, 2점 체크드가 아닌가? 그러네요. 네, 2점 타겟점 체크드 맞아. 감사합니다. 네, 같이 디버깅을 해주시면 이렇게 힘이 납니다. 아무튼 내용을 지금 제가 먼저 또 앞서 나가서 그러는데 한번 보죠. 텍스트를 먼저 하고 있네요. 여기서는 네, 텍스트 변경을 한번 해봅시다. 애플이라고 입력을 하면 아까 전에 제가 뭐 한번 먼저 하긴 했었죠. 그럼 얘도 여기 가야 되겠네. 이렇게 가야 되겠네. 셋 필터 텍스트가 와서 여기서 실행을 해줘야겠죠. 온체인지로. 네, 일단 여기서 다 만들어 봅시다. 음, 밸류로 빈문자열로 오게 이렇게 하죠 뭐. 응? 또 뭐가 가루가 그렇게 하나 빠진 거. 네, 52번. 중가로 감사합니다.
애플 가면 여기까지 들어왔죠. 이 애플 다 들어왔죠. 요거를 반영을 여기서 필터 텍스트는 지정이 됐으니까 여기 반영이 됐는데 이 반영한 걸 바탕으로 프로덕트를 다시 필터링을 거치진 않고 있으니까 현재까지는 상태만 바꾸는 것까지만 됐어요. 예, 폼 편집 아직 작동하고 있지 않다 뭐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데 요거 지금 이미 다 하고 있는 거고 역방향 데이터 흐름 추가하기로 넘어갈게요. 그게 5번째네요. 어디까지였지? 여기. 야, 이걸로도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네. 자, 봅시다. 현재 앱은 프록스와 스테이트가 계층 구조 아래로 흐르면서 올바르게 렌더링 됩니다. 하지만 사용자 입력에 따라 스테이트를 변경하려면 계층 구조상 깊은 곳에 있는 폼 컴포넌트가 높은 곳에 있는 필터러블 프로덕트 테이블의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해야 하므로 역방향으로도 데이터가 흐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라는 게 제가 요거를 넣어준 게 역방향으로 흐르게 해준 거죠. 요거를 위에서 상태를 만들어 놓고 아래에다가 함수를 그대로 전달해 준 다음에 밑에 있는 서치바가 그 함수를 실행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위에서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죠. 얘는 호출만 할 뿐. 그죠? 그러니까 위에 정의되어 있는 스테이트와 이 스테이트를 정의하는 셋 스테이트. 셋, 뭐지? 필터 텍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얘를 여기다 전달해 줬잖아요. 이 셋 필터 텍스트가. 그러면 여기서 이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얘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 상위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실행한 거죠. 온체인지 이 메소드일 때 여기서 네. 서치바에서는 상위에 있는 함수를 그냥 호출했을 뿐이고 실제 호출이 동작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요거에 의한 거죠. 여기서 실행이 되니까 이 값이 바뀌고 그 바뀐 값이 상위에서 바뀐 값이 다시 서치바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방향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역방향으로도 가능하게 해준다라고 한 말은 사실상은 그냥 위에서 내려온 걸 가지고 위에 상소를 올려드리게 해주는 것뿐이죠. 뭐, 뭐, 얘가 좀 아랫사람이다라고 하면 윗사람한테 이거 수정 좀 해주세요라고 올리고 오냐 수정해 주마라고 함수를 바탕으로 수정된 값은 이것이란다라고 하면서 다시 내려준 거다. 네, 위에서 아래로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액트의 데이터 흐름 명쾌하지만 양방향 네이팅보다는 약간 더 많은 타이핑이 필요합니다. 약간은 아닙니다.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서 리액트가 이를 무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동작하게 하려는 방식들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하길 바라니까 이런 걸 내려줘서 이렇게 해줍시다 라고 하는 걸 이미 갔어요 우린. 그래서 부모에서 변경하도록 하고 완전히 동작한다라고 하는데 완전히 동작할 리가. 아, 여기서 이미 중간 단계 다 건너뛰고 갑자기 만들어 놨네요 요거를. 이거를 만들어 놨네. 네, 완전히 동작하는 거 저희도 구현을 해버려야겠네요. 이럴 수가. 자, 아까 뭐였죠? 어, 여기에 필터 텍스트가 들어왔으니까 그 필터 텍스트를 바탕으로 여기를 전달을 해줬으니까 그럼 프로덕트 테이블에서 그 필터링을 해도 되고 아니면 내려줄 때 프로덕트 요걸 안 내려주고 요것도 안 내려주고 미리 필터링을 거쳐서 프로덕트를 내려줘도 되겠죠. 일단 두 가지 방법 다 해봅시다. 프로덕트 테이블에서 처음에 뭐였지? 필터 텍스트랑 스톱 온리가 내려왔을 때 그러면 포이치를 돌리고 있으니까 여기서 하는 게 좀 편하겠네요. 프로덕트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걸 따져볼 수 있겠지. 여기서 먼저 좀 보면서 가자. 이거는 좀 고민하기 싫으니까 빨리 갑시다. 자, 여기서 프로덕트가 네임이 로어 케이스를 해가지고 쳤네요. 케이스를 무시하게끔 해주고 있고, 걔가 인클루즈로 가야겠지. 필터 텍스트의 로어 케이스를 한 거. 그러면 이게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포함하지 않으면 리턴을 해주면 되겠죠? 이게 요 얘기겠죠? 요거랑 같은 얘기죠? 그래서 필터 텍스트에 어떤 값이 입력이 됐을 때는 그 내용이 입력 있는 경우에만 이 if문을 건너뛰어서 다음으로 넘어가게. 그렇지 않으면 얼리 리턴을 시켜버린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카테고리가 같지 않거나 하는 것 이전에 필터가 또 있죠. 속 only라고 하는. 속 only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속드가 아닌 애들은 건너뛰어야겠죠. 건너뛰고 그 다음에는 밑엔 똑같을 것 같아요. 똑같네. 자, 이렇게만 넣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제 애플만 나와 있죠. 지우고 다 나왔고 only show products in stock 하면 얘만 나오고 드래곤 나오고 프루트 나오죠.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혹은 이 필터링 단계를 여기서가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프로덕트를 먼저 만들어서 내려줘도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이 상태에서 봤을 때는 이것 때문에 좀 번거로워 굳이 그런 것 같아요. 매핑을 또 돌아야 되니까 네, 그냥 여기서 멈춰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완전히 잘 동작을 하는데 그거를 아니 네, 이걸 다 봐놓고 이게 뭘 했나 싶어요. 틱택토가 더 좋았던 것 같아. 예제가 좀 네, 별로 너무 약하네.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라고 했지만 우리는 순서대로 가야죠.